안녕하십니까. 신양수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하셨던 기업, 그 기업의 실체인 롱텀 포텐시에이션, 여기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P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그 기업이 만들어지는 우리 해마에서 해마의 CA3 에서 CA1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제가 그릴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CA3, 그러니까 신호 전달을 받는 CA3 세포의 수상골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뉴런이니까 이제 핵도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CA1으로부터 받으니까 이쪽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CA1의 축산 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핵은 이쪽에 이렇게 있겠죠. 핵공이 있을 거고, 이 안에 이제 그 DNA가 있을 텐데, 제가 DNA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CA1으로부터 CA3로 이쪽에 자극이 있어서 활동 전위가 도달을 하면 이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글루타민의 소포가 있을 텐데, 요것들이 인지질 이중막과 용착을 해서 이쪽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글루타메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수산돌기에는 크게 이제 암파라는 수용체, 요거는 보통 나트륨이나 칼륨을 통과시키는 그런 수용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MDA, 이거는 N-메틸 디아스파라테이트. 이것은 이제 특이하게 칼슘을 통과시키는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때는 마그네슘 이온이 병막에처럼 이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활동 전위가 도달을 해서 이제 이 분비가 되면 이 글루타메이트가 암파 수용체에 붙게 되죠. 그러면 이 개폐 채널이 열리면서 이쪽으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옵니다. 세포 밖이 나트륨 이온이 한 10배 정도가 더 전압이 높죠.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오면 이 안쪽에 전압이 높아지면서 탈분극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 부풀어 오르는 작용으로 인해서 이 마그네슘 이온이 밖으로 이제 병락에 빠지듯이 뿅 밖으로 이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열릴 거고요. 이쪽으로 칼슘 이가 이온이 물밀듯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칼슘은 세포 안과 밖이 만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는 칼모듈린이라는 단백질이 칼슘을 잡아옵니다. 잡아서 칼슘 칼모듈린이라는 복합 단백질을 만들 거고요. 이 칼슘 칼모듈이 크게 세 가지의 효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칼슘 칼모듈린 키나제 2라는 인산화 효소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프로틴 키나제 C라는 효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이로신 키나제라는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세 가지의 작용은 크게 우선 칼슘 칼모듈린은 이 암파 수용체가 아직 그 LPD기의 회수에 있는 이런 그 수용체 덩어리가 소포에 쌓여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연결 단백질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걸 운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새로운 암파를 세포막에 삽입을 시켜서 수용체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이러한 암파 수용체에 인산기를 붙여줌으로 해서 액티베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인산화가 되면 암파 수용체의 그 전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그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 뒤쪽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역행성 신호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요게 산화질소 합성효소, 요걸 만들어가지고 요게 아르기닌을 산화질소를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생성된 이러한 것들이 역행성 전달 경로를 통해서 전신S로 가서 이 글루타민의 분비량을 늘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early LTD라고 합니다. LTP. 그래서 이거는 보통 서너 시간 정도 기억이 유지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효율이 높아져서 칼슘의 일량이 늘게 되면 이것들이 이 세포 인지질 이중막에 아데닐1 사이클라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들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얘는 본체에 있는 ATP를 아데닐1 사이클라제라는 것은 아데닐1 고리화 요소라고 해가지고 ATP로부터 인산기 두 개를 떼내는 이런 역할을 하죠. 두 개를 떼내고 하나가 이게 고리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사이클릭 AMP라는 이러한 2차 전달 물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사이클릭 AMP는 이 안쪽에 프로틴 키나제 A라는 그 사이클릭 AMP에 의존된 그 단백질 합성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Ka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조절 소단위와 그 촉매 소단위 두 개가 항상 붙어 있는데 이 사이클릭 AMP가 조절 소단위에 붙어서 이걸 액티베이터 시키면 이거를 분리를 시켜서 촉매 소단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pKa의 촉매 소단위가 핵공을 통해서 핵으로 들어갑니다. 핵에는 DNA가 있는데 이 유전자에 보면 CRE 사이클릭 AMP 리스폰스 엘레멘트 해가지고 유전자 염기서열 중에서 T, G, A, C, G, T, CA라는 이 서열을 가진 부분에 얘가 붙으면은 전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에 붙을 수 있는 단백질이 CREB2와 CREB1이 있는데 얘가 붙으면 전사 이제 이게 풀리면서 mRNA가 만들어지는데 평상시에는 크랩2가 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데 pKa가 많아지면 이쪽에 있는 미토캔 액티베이티드 프로틴 키나제라는 이런 인산화 요소가 들어와서 크랩1을 자꾸 동작을 못 시키게 하는 크랩2를 무장해제를 시켜서 디액티브 시키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조절 소단, 촉매 소단위가 크랩1을 이쪽으로 붙여줘서 활성화를 시키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유전자를 발현 못하게 잡고 있던 억제인자가 떨어져 나가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전사가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트랜스크립션
이게 전사죠. 그 다음에 번역을 거쳐서 필요한 단백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발현 인자가 CEBP 베타, 요거는 이제 조절기로서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CATP 인해서 바인딩 프로테인 베타라고 그래가지고, 저 여기서 중에서 CAAT라는 부분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새로운 CFS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반응기로서 BDNF, 브레인 디라이브드 뉴로트로픽 팩터, 뇌유발 영양인자라고 그러죠. 그 세포에 영양을 보급하는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PA, 티슈 플라스미노겐 액티베이터.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냅스를 만드는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시냅스를 만드는 거죠. 여기도 암파가 있을 거고 NMD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작용을 하죠.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이 세 번째 거는 새로운 시냅스를 늘리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게는 하루에서 평생 기억이 가는 레이트 롱텀 포텐시에이션, 장기 기억 강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결국 학습이나 기억은 이러한 신경 돌기가 점차 변하는 것이고 수많은 자극과 어떤 감정 이런 거에 의해서 시냅스가 바뀌고 시냅스 가소성, 이걸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가소성이 생기는 자체를 우리가 학습이다,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멋있어.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재 교과서 같다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 있을 때 그냥 액면 그대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복잡한 거 나오면 피해가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고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저 가을 운동하는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일반 상태에서 이러든지 복잡한 거 만나면 사람이 참 회피가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그래서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남들이 다 도망가는 걸 그게 뭐 박사과정 이론이든 뭐 노벨상 받은 이론이든 상관없이 우리 일반인이 어떤 어려운 이론도 배울 만한 이론은 회피하자. 그래서 지금 이건 바로 엘켄달이 노벨상 받은 그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저 책에 챕터 하나가 할당을 해서 그게 한 50페이지 걸쳐갖고 저 기억의 분자 메커니즘 해갖고 우리 내가 썼는 책에 상세히 설명해놨고 요것도 한 3-4년 전에도 이걸 내가 강의 많이 했어요. 요건 아주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를 제대로 음미하려면 이런 분자 메커니즘은 기본으로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이번 이렇게 발표하는 분들은 그 파일을 한 40장 이렇게 다 받았잖아요. 그걸 나중에 돌아가면서 다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 40장이 기본 모듈로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올 10월달쯤 되면 그 40장은 하루도 예부 다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